안녕하세요. 임채훈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내게도 생길 수 있는 일 제2편. 이번 영상에서는 내 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써버리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입니다. 최근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뱅킹이 많이 이용되면서 수취인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서 차고 송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취인의 입장에서 내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발견하고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해버리면 과연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재산범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도나 횡령 다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절취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횡령 범죄자가 범인이 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절취는 타인의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매치 기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을 가다가 남의 지갑 또는 돈을 슬쩍 훔쳤다. 그것은 절취, 소매치기는 절도범인데, 지갑 또는 돈은 피해자의 몸 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을, 재물을 절도범이 절취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재물 자체를 범인이 보관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훔친 물건을 보관하다가 써버렸다. 그거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해서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문제 말고 남이 맡긴 물건을 임의로 처분을 해버렸다. 아니면 돌려달라는데 반환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횡령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배신범죄라고 하는데요.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신임관계 및 믿는관계, 신임관계에 의해서 위탁을 했다, 맡겼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맡길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맡길 수도 있고 사실적으로 가지게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친구한테, 야, 이 자동차 몰고 가서 어디 가서 물건 좀 받아올래라 하면서 자동차를 맡겼어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한 거죠. 돈을 주고받은 건 아니니까 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자동차를 넘겨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고로 송금된 돈에 대해서 수취인, 돈을 받은 계좌 주인 수취인과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 사이에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사고로 돈을 보낸 것이니까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수취인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수취인과 그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입금된 돈에 대해서 수취인은 그 은행의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송금인은 그 돈을 받은 은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다만 수취인에게, 야, 그 돈은 내 돈인데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도 없고 네가 그 돈을 수령할 원인이 없으니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나한테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취인은 반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을 하지 않고 그것을 써버렸다. 그러면 그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바로 횡령죄의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관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비교적 경한 재산범죄이지만,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이 입금됐는데 10억을 소비해버렸다. 그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특단의 사정, 가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뭔가 정상의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을 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그것을 쓸 때도 물론 좋았겠죠. 그렇지만 쓰고 나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가 개시되면 겁이 나서 돈을 갚아야 되고 돈을 갚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최하 벌금형을 받는다. 그래도 벌금형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와 같이 차고송금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차고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설했죠. 그래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송금액에 대해서 먼저 은행에 자진 반환 신청을 해보고 그것이 거부당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범죄 사기에 의한 피해 대상은 구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내 전자지갑에 잘못 입금됐는데 그것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거나 찾아서 소비해버리면 과연 어떤 죄가 성립할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